136쪽 보면 이제 일렬로 세우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 이런 거야. A 이게 숫자로 하든 사람이든 다 똑같은 거거든 사실. A라는 사람, B, C, D, E라는 사람이 5명이 우리가 일렬로 세운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우리 그냥 이렇게 기차처럼 이렇게 5명의 칸에 넣는 거지. 그럼 여기에 들어갈 사람은 몇 가지야? A가 들어도 B가, C가, D가 이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사람은 현재 5가지가 되는 거겠지. 그럼 누군가가 하나 들어갔어. 그럼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경우는 4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 또 누가 들어가는 경우는 누군가 들어갔어. 그럼 남은 건 3가지 중에 들어가고 누군가 들어갔어. 그럼 남은 거 2가지고 누군가 들어가면 남은 건 1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일렬로 줄을 세운다면 이건 연속적으로 줄을 서는 거겠지? 맞아요? 그러면 연속적이니까 얘를 곱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120까지가 나오는 거겠지.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요렇게 한다라는 거야. 일렬로 줄 세운다. 그럼 n명이 모두 다 줄을 선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n명이 모두 다 주자면은 n 곱하기 n-1 곱하기 n-2 이렇게 하고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쓰는 거고 우리 이걸 나중에 이거를 n 팩토리얼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건 팩토리얼이라고 나중에 배울 수도 있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5명이 있어. A, B, C, D A, B, C, D, E가 있어. 근데 이 5명 중에서 3명만 줄 세울 거예요. 3명을 줄 세운다는 건 3명을 뽑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3명을 뽑아서 줄을 세울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 둘, 3개밖에 없겠고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5명 중에 하나, 누군가가 들어왔어. 그럼 이제 남은 거는 4명 중에 하나가 되겠고, 그다음에 남은 거는 또 들어왔으면 남은 중에 3명 중에 하나가 들어오겠지. 그럼 이거를 곱하면 되는 거겠지. 그럼 3명을 뽑아서 줄 세운다는 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5명 중에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을 뽑는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됐어요? 이렇게 순서가 결정됐으면은 이렇게 5, 4, 3 이렇게 외우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 1번 볼게. 1번 보면 자, A, B, C 3명을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는 어떤 거냐? 얘는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6가지가 돼야 되겠죠. 자, 2번은 5명을 학생을 일렬로 세운다. 그거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돼서 120까지가 돼야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럼 2번 볼게요. 2번은 4명이 이어 달리기 할 때 달리기 하는 순서를 정하는 거는 어떻게 돼? 순서가 결정되겠죠? 4명이니까 1번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럼 얘는 24가지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2번 서로 다른 6장의 카드 일렬로 나열한다. 이것도 6장의 카드. 그럼 A, B, C, D, E, F 6장 나누면 되겠죠? 여기는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돼. 그럼 얘는 720까지가 돼야 되겠죠. 그럼 3번에 1번 A, B, C, D, E 5명이 있습니다. A, B, C, D, E 5명이 있는데 2명을 뽑아 일렬로 줄 세운다 라는 얘기는 몇이야? 회장과 부회장을 뽑는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야. 그거는 누군가가 되면 나머지 4명 중에서 1명을 선택해야 되겠죠. 20까지가 돼야 되겠죠. 이해되니? 이해돼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몇이야? 3명을 뽑아 일렬로 세운다. 그러면은 3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는 거는 뭐 회장, 부회장, 총무를 뽑는 거와 똑같으니 5 곱하기 4 곱하기 3 그럼 여기는 몇이냐? 5, 4, 2, 3, 60까지가 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는 세 번째 4명을 뽑아 일렬로 세운다. 그러면 5, 4, 3, 2 그러면 여기서는 120까지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웃하여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 자, 이웃한다는 말이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예를 들어 이런 거 여기 되어 있으면 5명이 있어. A, B, C, D, E A, B, C, D, E 5명이 있는데 여기서 A와 B는 항상 이웃한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되냐면 A와 B를 하나로 묶어주면 됩니다. 하나로 묶어주면은
묶였으니까 얘를 뭐라 하면 돼? 한 덩이로 보면 되겠지. 그럼 몇 개가 나오는 거야?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는 거지. 그럼 네 개를 일렬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해야 되는데 A와 B가 이웃하는 경우는 앞에 A가 서고 뒤에 B가 서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앞에 B가 되고 뒤에 A가 서는 경우니까 얘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2 곱하기 1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됐어요? 근데 만약 A, B, C, D, E 중에서 A, B, C가 이웃해서 선다라고 했어. 그 세 명이 묶여 있는 거겠지. 세 명이 묶여 있으면 세 명을 묶어. 그럼 몇이야? 3, 2, 1이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했어. 근데 이 안에 이웃한 이 세 명들끼리 자기가 막 자리 바꿔도 어차피 이웃한 거잖아. 됐어요?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이해됐다. 이해가 잘 안 된다.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없어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 자, 1번 봐봐요. A, B, C, D 5명이 일렬 때, 자, B, D를 이웃하여 세운다. A, B, C, D인데 B와 D가 이웃한다. 그럼 얘가 한 묶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 거잖아. 1번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됐는데 B와 C 얘네들이 자리 바꾸는 2 곱하기 1만큼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런 얘기는 몇이야? 24 곱하기 2 48가지가 돼야겠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거 A, C 모두 이웃하여 서는 경우 A, C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럼 얘는 몇이 돼야 돼?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 그 이웃한 아이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야. 이게 36가지가 돼야겠죠. 됐어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2번은 봐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교과서 4권이 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4권을 일렬로 꽂은 다음에 문에 맞춰. 수학, 과학, 교과서를 이웃하여 꼽는 경우 수학과 과학을 이웃하여 꼽는데 그럼 얘네랑 우선 하나로 묶어. 그럼 3덩이죠? 그럼 1번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3 곱하기 2 곱하기 1인데 수학과 과학이 순서가 바뀔 수 있는 거잖아. 2 곱하기 1이 되겠죠? 그럼 얘는 12가지가 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는 2번 국어, 영어, 수학과 모두 이웃한다. 국어, 영어, 수학과 국영수, 교과서가 국영수, 교과서가 모두 이웃한다는 뭐야? 얘랑 이거 하나 따라 남은 거지? 그럼 얘는 2 곱하기 1이 되고 이웃한 3개가 자리 바꾸는 경우 그럼 얘도 12가지가 돼야 되겠죠.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3번 볼게. 3번은 O, R, A, N, G, E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6개죠. 자, 이건 일렬로 나올 때, 자, R과 N을 이웃하여 나오라는 겁니다. R과 N을 이웃한다고 하면 R과 N을 묶어버리면 몇 덩이야? 하나, 둘, 셋, 넷, 5덩이지? 맞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1번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 R과 N이 자리 바꾸는 경우 2 곱하기 1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240까지가 될 거야. 자, 지금 내가 좀 계산이 좀 빠를 수 있잖아.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게 있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야. 우리 이거 아까 뭐라고 했어? 5 팩토리얼이라고 하잖아. 5팩은 120까지. 그리고 뭐 3팩은 뭐 3 곱하기 2 곱하기는 금방 계산하고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도 몇이야? 6, 4? 24가지가 되는 거잖아. 요건 좀 알아두세요. 7팩은 몇이 되겠니? 아니 6팩은 6팩토리라는 것은 그치 여기다가 6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걸 좀 알아두면 좀 계산이 좀 빨라집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는 3번에 2번 모음을 모두 이웃하여 나라는 경우 2번. 자, 모음은 뭐가 있어요? O, A, E 얘가 모음이죠. 맞아요? 자, O, A, E가 묶자면 3개를 묶으면은 셋 4가지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 묶인 3명이 자리 바꾸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면 되겠죠. 그럼 24 곱하기 6이네요. 24 곱하기 6, 64, 24. 그럼 몇이 돼? 144. 이렇게 돼야 되겠죠. 됐어요? 자, 다음에 지금 여기를 보면 보자. 1번. 지금 1번서부터 그냥 내가 풀고 시간 줄게요. 자, 1번 볼게요. 같이 봅시다. 어느 고등학교 축제 공연에 7개 팀이 참가하여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7팀이 참가하면은 결국엔 몇이야? A, B, C, D, E, F, G 이렇게 7개 팀이 참가한다는 얘기죠. 그럼 순서를 정한다면 7칸이 있는 거니까 7, 6, 5, 4, 3, 2, 1 하면 되는 거야. 얘를 연속적으로 곱해주면 되겠죠? 그거는 720 곱하기 7. 그럼 27에 14. 17에 49니까 5040이 되나요? 얘는 5040. 자, 경우의 수가 상당히 많겠네요. 그 다음에는 3번 보자. 3번은 사이즈가 X 스몰 라지 X 라지 이렇게 자 5가지 하나 둘 셋 넷 5가지 치마 각각 한 번씩 있습니다. 이 5벌의 치마를 일렬로 진열할 때 사이즈가 자 X 스몰하고 얘랑 그 다음에 맨 앞에 진열하고 얘를 맨 뒤에 진열한대. 그럼 그냥 먼저 집어넣고 넣으면 되잖아. 맞아요? 그럼 들어갈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3개인데 순서 바꾸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6가지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5번 볼게요. 5번은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을 일렬로 세울 때 남학생 3명이 모두 이웃하는 경우를 구하시오. 그럼 남학생 3명이 있고 여학생 3명이 있으면 남학생 3명을 묶어야 되잖아. 됐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이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이제 남학생들끼리 하는 경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면 되겠네요. 이거 여기 있네. 얘 몇이다? 144가지가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7번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주황색, 보라색을 사용 오른쪽 그림과 같이 칠한다. 영역을 모두 다 칠하는 경우. 자, 이게 3가지 영역이잖아요. 3가지 영역인데 색깔을 하나, 둘, 셋, 넷, 5가지죠? 맞아요? 그럼 이거는 5, 4, 3 이러면 끝나겠네요. 60까지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2, 4, 6, 8번 한번 풀어보세요. 8번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풀어봐야 돼? 다 풀었어?
한번 봅시다. 이번 봐봐요. 서로 다른 종류의 과일 6개 중 2개를 골라 승재와 민경이가 한 개씩 이런 경우 6종류잖아. 그럼 승재랑 그 다음에 민경이가 하는 경우는 얘는 6가지를 골랐으면 6가지 하나 남은 거 5가지 하나 골라야니까 6, 5, 30까지가 해야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는 4번은 선생님 2명과 학생 4명이 일렬을 설 때 선생님이 양 끝에 서는 경우는 그거는 선생님이고 가운데 학생 4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선생님 2명이 이렇게 서는 경우는 자리 바꾸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 곱하기 2가 되고 학생 4명은 안에 줄 서는 경우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24 곱하기 2니까 48가지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6번 볼게요. 6번은 등번호가 4, 5, 6, 8, 11, 1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번인 배구 선수 6명 일렬로 서서 운동장을 뛸 때 등번호가 소수인 선수들이 모두 이웃하는 경우 소수인 경우는 뭐가 있냐? 5, 11 2명이네요. 그럼 얘네 둘을 묶어. 그거는 하나, 둘, 셋, 넷, 5명이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5명이 일렬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하고 소수인 2명이 자 2 곱하기 1로 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240까지가 됩니다. 8번 보세요. 8번은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녹색, 보라색을 사용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여러 병 사용이나 유탄 서로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뭐냐면 가장 많이 만나는 면 먼저 칠하는 거야. 가장 많이 만나는 면은 A는 2군데 만나고 B는 3군데 만나고 C도 3군데 만나잖아. 그럼 B나 C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칠합니다. B 먼저 칠한다면 B에 하나, 둘, 셋, 넷, 5군데. B가 5군데 중에 하나를 칠했어. 그럼 C는 몇이야? B가 만약에 빨간색이면 C는 얘 빼고 하나, 둘, 셋, 넷. 4군데를 칠하면 되겠죠? 그럼 A는 몇 군데가 돼야 돼? 그치, A는 3군데야. D는? D도 3군데겠지. 왜? A가 칠하면 상관없잖아. 이 2개 안 만나니까. 맞아요? 그래서 3군데가 되면 됩니다. 그러니 몇이 돼야 돼? 180까지가 돼야 되겠죠? 만약에 이 문제는 여기가 동그라미로 뻥 뚫렸으면 문제는 좀 달라져요.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그다음에 자연수의 개수를 보도록 합시다. 자연수의 개수 여기 보면 자, 우리 숫자 카드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숫자 카드가 예를 들어 1, 2, 3, 4 4장의 숫자 카드가 있습니다. 이거만 보는데 4장의 숫자 카드로 내가 세 자릿수를 만들려고 그래. 4장의 숫자 카드로 세 자릿수를 만든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세 자릿수 여기에 4개 그 다음 여기가 3개, 2개 하면 되겠죠? 맞아요? 그거는 자 몇이 되냐 24가지가 나오잖아. 근데 만약에 짝수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 짝수다라고 하면은 가운데가 여기가 2가 되는 경우 4가 되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2를 먼저 놓고 계산해봐. 그럼 남은 거 3개 중에 2개 쓰니까 얘는 3 곱하기 2고 4는 여기도 3 곱하기 2니까 6가지 12가지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계산해. 근데 숫자 카드가 0이 들어간 경우 생각해 볼 거야. 0이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하냐? 세 자릿수를 만들면 앞에 0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앞에 0이 들어갈 수 없겠죠? 그러므로 하나, 둘, 셋, 넷. 얘 4개고 누군가 하나 썼으면 다시 이제부터 0 들어가니까 하나, 둘, 셋, 넷. 4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3개가 들어가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세 자릿수인데 짝수다라고 얘기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짝수가 되려면 얘가 0이 되는 경우, 2가 되는 경우, 4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0이라고 하면
여기 두 군데 가게 하나 둘셋 넷이니까 얘는 4 곱하기 3이면 돼. 맞아요? 근데 2라고 하면 어떻게 돼? 하나 둘셋 4개지만 0이 못 들어갈까? 얘는 3 곱하기 3이고 얘도 3 곱하기 3이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앞자리에 0이 들어간 자리를 꼭 고려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얘는 12가지, 9가지, 9가지. 그럼 얘는 18가지, 총 30가지가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요거를 고려해 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 1번, 2번 한번 풀어봐요. 봐봐요. 여기서도 보면은 자 1, 2, 3, 4인데 서로 다른 두 장을 뽑아 만드는 자연수다. 두 장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 두 장 뽑잖아. 그럼 여기는 몇 돼야 돼? 4 곱하기 3 12가지지. 세 장이면 어떻게 돼? 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돼야 되겠지. 곱해주면 되니까 얘는 24가지가 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 두 장을 뽑아야 되는데 두 장을 뽑아서 만드는데 앞에 0이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얘는 처음에 3가지고 그래갖고 하나 썼어. 그럼 그 다음에는 3가지니까 9가지가 돼야 되겠죠. 얘는 처음에 3가지고 그 다음 3가지고 그 다음은 2가지면 되겠죠? 그럼 8가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대표를 뽑는 거예요. 자, 아까 내가 회장, 부회장 그 얘기를 했잖아. 근데 이건 이제 상황이 조금 달라졌어. 대표를 뽑는 거야. 자, 아까 우리 회장과 부회장을 뽑는 건 나중에 퍼미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근데 지금은 이제는 컨비네이션이라는 걸 얘기를 하려고 그래. 뭐냐면 컨비네이션 들어봤어요? 해봤어?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아까처럼 봐봐. A, B, C, D, E 5명 중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를 뽑을 거야. 회장, 부회장, 총무를 뽑는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럼 여기서는 그냥 5, 4, 3 곱하면 되겠죠. 그럼 60까지가 나오는 거잖아. 그리고 만약에 회장과 부회장만 뽑는다 그러면 20까지가 나오겠죠. 5, 4. 근데 대표 3명을 뽑는다고 할 거야. 3명을 뽑는다고 하면 3명은 내가 A, B, C 3명이 뽑혔다고 생각해봐. 근데 우리 반에서 얘가 대표가 됐고 내가 대표가 됐어. 근데 먼저 얘가 대표가 됐고 그 다음 내가 대표가 됐어. 둘 다 대표로서는 거는 지위는 똑같잖아요. 맞아요? 그건 먼저 뽑히든 나중에 뽑히든 그게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뽑히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 B, C 3명이 뽑혔다고 하면 A, B, C 이렇게 뽑히든 A, C, B 이렇게 뽑히든 B, A, C로 뽑히든 B, C, A로 뽑히든 C, A, B로 뽑히든 C, B, A로 뽑히든 상관이 있다 없다. 저 위에 회장, 부회장, 총무는 상관이 있었던 거지. 얘가 회장, 얘가 부회장, 총무였는데 대표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 이 6가지가 다 똑같은 거죠. 맞아요? 만약에 뭐 대표 2명이면 A, B로 뽑히는 B, C로 뽑히는 이 2가지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 이렇게 총문을 이렇게 뽑았어.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뽑았는데 그 중에서 6개씩은 똑같은 거란 얘기잖아. 그럼 똑같은 거로 나눠야 되니까 그 뽑힌 3명이 줄 서는 경우 3 곱하기 2 곱하기 1만큼은 똑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럼 얘를 나눠주면 10가지가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n명 중에서 뭐 r명을 뽑는다. r명을 뽑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n 플러스 n-1 r 플러스 1 이래야지 r명이 되겠지? 요렇게 한 다음에 얘를 뭐로 나눠준다? r명 r-1 r-2 그래갖고 2 곱하기 1로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죠. 즉 5명 중에서 2명을 뽑는다라고 했어. 대표로 2명을 뽑는다 그러면은 5 곱하기 4고 2 곱하기 1로 나누는 거야. 만약에 8명 중에서 3명의 대표를 뽑는다. 8, 7, 6인데 얘네들이 줄 서는 경우 3, 2, 1로 나눠준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1번을 한번 볼게요. 1번을 보면 A, B, C, D A, B, C, D 4명의 학생일 때 다음처 반장과 부반장을 각각 한 명씩 봅니다. 반장과 부반장은 어때요? 자, 반장과 부반장은 순서가 있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이건 몇이 돼요? 1번은 4 곱하기 3 그래서 6 가지고 끝나야 되겠지. 자, 4명이지. 각각 한 명씩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러면은 왜 4, 3이 왜 6가지? 4, 3, 12죠. 자, 이게 1번. 그다음에 2번 볼게요. 반장, 부반장, 서기를 각각 한 명씩 뽑는다. 반장 뽑고 남은 3명 중에서 부반장 뽑고 남은 2명 중에서 서기를 뽑았어. 그럼 여기는 몇이 돼? 24가지가 돼야 되겠죠? 자, 근데 2번 볼게요. 2번은 A, B, C, D A, B, C, D, E 5명의 학생일 때 2명의 대표를 뽑는다. 대표는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었죠? 그럼 여기서는 5 곱하기 4 2명을 뽑았는데 이 2명이 자리 바꾸는 경우 2 곱하기 1만큼 똑같다. 10가지 됐어요? 그 다음에는 이게 1번 2번 3명의 대표를 뽑는다.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야. 그럼 3명이 일렬로 줄 서는 경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것도 10가지. 이해됐습니까? 자, 보통 이렇게 뽑는 거 순서가 결정된 걸 우리는 퍼미테이션이라고 불러요. 순서가 없이 뽑기만 하는 경우를 컨비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됐어요? 자, 여기 보면 여기를 한번 풀어봅시다. 1번서부터 5번까지. 1번 봐봐요. 자, 1부터 7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7장의 카드 중에 서로 다른 2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2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1서부터 7까지이잖아. 거기서 2장을 뽑아 만드는 자연수래. 그럼 앞에는 7가지, 뒤에는 6가지니까 6, 7에 42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3번 보자. 3번은 0, 1, 3, 5, 7 0, 1, 3, 5, 7이야. 0이 있습니다. 자, 각각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 중에 서로 다른 3장을 뽑아 만드는 3자리 자연수. 3자리 자연수도 이렇게 만들 텐데 앞에 0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럼 앞에 들어갔으면 하나, 둘, 셋, 넷 4가지고 뭔가 하나 썼어. 그 다음엔 다시 4가지고 그 다음에는 3가지 16 곱하기 3, 6, 38 48가지.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5번. 자, 1, 2, 3, 4, 5가 각각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 중에서 서로 다른 2장의 카드를 만들 수 있는 2자리 자연수 중 홀수의 개수다. 1, 2, 3,
4, 5 중에서 적진 다 같이 해서 서로 다른 두 장을 뽑아. 두 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수 중 홀수. 그럼 홀수는 얘가 1이 오든가 3이 오든가 5가 와야 되잖아. 만약에 1이 왔어. 그럼 앞에 올 수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앞에 올 수 있는 거 얘 네 가지, 얘도 네 가지, 얘도 네 가지잖아. 맞아요? 그럼 총 얘도 네 가지, 네 가지, 네 가지니까 4, 3, 12. 12가지가 올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요. 7번 보도록 합시다. 7번. 우진의 반 학생들이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고 한다. 11명의 학생 중 경찰관, 소방관, 응급구조사. 경찰관, 소방관, 응급구조사를 체험할 때 서로 다른 학생이 한 명씩 뽑히는 경우를 구하시오. 그럼 11명 중에서 해야 되니까 경찰관 한 명, 11명 중에 한 명 뽑았어. 그럼 나머지는 몇이야? 10명 중에 한 명 뽑아야 되고 나머지는 9명 중에 한 명 뽑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얘는 990까지가 돼야 되겠네. 그 다음에는 9번. 6명의 학생 중에서 수학 시간에 발표할 2명 학생을 정하는 경우. 자, 2명 학생을 정하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표를 뽑는 거와 똑같은 거겠지? 됐어요? 6명, 그거는 6 곱하기 5인데 정했기 때문에 얘는 2 곱하기 1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15가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11번. A 선수를 포함한 쇼트트랙 선수 8명 중에서 A를 포함한 8명 B, C, D, E, F, G, H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명 8명 중에서 500m, 1000m 500m, 1000m 1500m를 출전할 서로 다른 선수를 각각 한 명씩 뽑을 때 1500준 뽑히는 경우. 그럼 일단 여기다 A 넣으면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뽑혔어.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얘들이 7명 중에 한 명 뽑고 6명 중에 하나 뽑으면 되겠죠. 됐어요? 곱해야 되기 때문에 6, 7에 42가지. 그 다음에는 13번 보도록 합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harmony의 4개가 중에서 2점을 여기 만든 선분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봐봐요. 이것도 4개의 점 중에서 선분 만들려면 어쨌든 2개만 이으면 선분이 만들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럼 2개의 인물 4 곱하기 3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얘를 찍고 얘를 하든 얘를 하고 얘를 하든 어차피 똑같은 선분 있잖아. 맞습니까? 그럼 순서가 상관없으니까 얘는 2 곱하기 1 6가지가 있겠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이 조금 부족하고 이거 풀어야 되는데 여기는 좀 숙제로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확률을 한번 보자. 자, 확률이 뭐냐? 확률이 뭐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우의 수랑 확률을 됐다 좋아한대. 얼마 전에 월드컵 할 때도 무슨 경우의 수를 그렇게 많이 만들지, 그치? 90%. 맞아요. 막 그리고 막 몇 퍼센트 얼마나 올라가면 확률 얘기하잖아. 정말 좋아한대요. 확률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건들의 종류 중에서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만큼을 얘기를 하는 거야. 비율을 얘기하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확률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모든 경우의 수 중에서 우리는 확률을 보통 P라고 합니다. 확률은 모든 경우의 수. 모든 경우의 수 중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특정 사건이 경우의 수. 특정 경우의 수. 잘 봐. 그럼 모든 경우의 수 중에서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확률이라고 하는데 우리 가끔 아이들이 확률을 퍼센트로 얘기하려는데 퍼센트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분수로 얘기하셔야 돼요.
알겠죠? 문제에서 퍼센트냐라고 물어보지 않는 한 무조건 문제야. 알겠어요? 자, 그리고 요 상황을 봐봐. 모든 경우의 수 분의 몇이잖아. 그치? 그럼 1보다 클까 작을까? 이 확률 P는 1보다 클 수가 없겠죠. 작거나 같겠죠. 맞아요? 그리고 양수 0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예요. 그럼 확률이 0이다라는 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확률이 0이다. 확률이 0.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됐어요? 자, 확률이 0이다.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확률이 1이다. 항상 일어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됐어요? 자, 확률은 항상 0과 1 사이고 0인 경우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가 있어? 태평양에서 낚시를 했는데 금붕어가 잡혀. 가능해? 한강에서 낚시를 했더니 참치가 올라와. 불가능하죠. 왜 불가능한지 모르는 친구가 있으면 안 되는데. 하나는 민물고기, 하나는 바닷고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불가능해. 항상 일어나는 경우는 뭐야? 매일 아침엔 해가 떠. 그런 것들 항상 일어나잖아. 그렇죠? 자,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확률은 내가 경우의 수만 완벽하게 설정한다면 그냥 모든 경우분의 그거. 그럼 그냥 쉽게 구할 수 있겠죠? 됐어요? 우리 이걸 봐야 돼. 자, 1번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1부터 12까지 자유 각각 적힌 12장의 카드 한 장을 뽑을 때, 자, 짝수가 적힌 카드가 나올 확률. 자, 1번 1서부터 12까지니까 짝수가 적힌 카드. 그럼 몇이 돼야 돼? 2, 4, 6, 8, 10, 12. 6개죠? 맞아요? 그러면 이게 6개인데 이건 짝수가 나온 6가지인 거잖아. 모든 경우는 몇 가지야? 모든 경우는 12가지죠? 그러니까 모든 경우 12가지 중에서 짝수가 되는 경우 6가지. 그럼 약분해서 확률은 2분의 1이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는 2번. 자, 10의 약수가 적힌 확률. 10의 약수는 몇이면 돼요? 자, 1, 10, 2, 5. 4가지죠? 그럼 얘는 12개 중에서 4가지다. 약분해서 3분의 1 확률이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2번 볼게. 2번은 서로 다른 3개의 동전을 던질 때 다음을 구하시오. 동전 3개 던지면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봅시다. 모든 경우의 수는 2가지 곱하기 2가지 곱하기 2가지로 총 8가지가 있어. 그 중에서 모두 앞이 나오는 경우는 1번 모두 앞이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생긴 한 가지죠. 그래서 확률은 8분의 1. 자, 앞면이 1개, 뒷면이 2개 나오는 경우 2번 앞면이 하나, 뒷면이 2개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하고 3가지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총 8분의 3. 이해됐습니까? 자, 확률도 뭐라고 되어 있어? 그럼 만약에 항상 0서부터 1까지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확률이 0이면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경우.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주사위를 1서부터 6까지 있는 주사위를 던졌더니 9가 나올 확률 0이겠죠. 됐어요? 자, 이런 경우는 불가능한 확률. 그 다음에는 항상 나오는 경우는 1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볼게. 자, 여기 1번 한번 봐봐. 자, 다음 그림과 같이 빨간 구슬과 파란 구슬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각 주머니에서 한 개의 구슬을 꺼낼 때 파란 구슬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1번은 어떻게 돼? 빨간 거만 4개 있죠. 그럼 파란 구슬 나올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1번은 0이죠.
2번은 파란 구슬이 3개니까 총 4개 중에서 3개란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3번은 그럼 이건 뭐야? 4개 중에서 4개니까 얘는 1이란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이제 2번 한번 풀어봐요. 2번. 다 풀었니? 네. 자, 봐봐요. 총 달려고 버튼이 1서부터 30까지 총 30가지가 있는 거잖아. 그 중에서 화요일을 선택한다. 화요일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4개 있죠. 그럼 얘는 화요일이라는 건 총 30개 중에서 4개다. 그럼 요거를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15분 15분의 2가 돼야겠죠. 31을 선택한다. 31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얘는 30분의 0이니까 얘는 0이죠. 일화수목금토 아무거나 선택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럼 얘는 30분의 30 항상 일어나니까 1이면 되겠죠. 자, 3번 풀어보세요. 자, 풀었니? 자, 3번 볼게요. 주사위 2개를 던지면 총 36가지가 있어요. 36가지 있고 합은 2서부터 몇 가지? 12까지 있겠죠. 근데 나온 눈의 합이 2일 확률은 1, 1 한 개밖에 없으니까 얘는 36분의 1이면 되겠죠. 됐어요? 두 눈의 합이 13이라면 합이 12까지니까 13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36분의 0이니까 얘는 0이면 되겠죠. 12 이하가 나온다. 다 12 이하잖아. 그럼 얘는 36분의 36이니까 얘는 1이면 되겠네요. 자, 뒤로 넘어가서.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 자, 예를 들어 이런 거를 볼까? 우리 주사위를 2개의 주사위를 얹어서 2개의 주사위를 얹어서 합이 7이 나오지 않을 확률. 나오지 않을 확률이야. 합이 7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다 라고 되어 있어. 그럼 합이 7이 나올 확률은 뭐야? 6가지잖아. 그치? 그럼 총 36분의 6이 그럼 얘는 6분의 1이 7이 나올 확률이잖아. 그럼 이 확률 빼고 나머지는 다 뭐가 되는 거야? 7이 아니겠죠? 맞습니까? 그거는 모든 확률의 총합은 1이니까 1에서 빼기 6분의 1을 한 6분의 5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게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사건. 그리고 보통 우리는 여사건이라고 얘기하거든. 적어도란 말이 들어가는 경우에 이런 경우를 많이 있어요. 적어도 3이 되지 않을 확률. 그러면은 뭐 3만 안 되면 되는 거, 3이나 뭐가 안 되는 거죠. 그럼 그런 경우만 전체에서 빼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여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1번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온 두 눈의 합이 3이 아닐 확률. 그럼 1번은 3이 아닐 확률은 합이 3일 확률을 구해보는 거야. 합이 3인 경우는 1, 2, 2, 1 두 가지잖아요. 그럼 얘는 36분의 2로 18분의 1이니까
전체에서 18분의 1을 뺀 18분의 7이 돼야지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다 나온 두 눈의 수가 서로 다를 확률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눈의 수가 다를 확률이면 서로 같다. 서로 같은 경우 몇 가지 있어? 6가지 있죠. 그러면 36분의 6이니까 6분의 1인데 서로 달라야 되니까 6분의 1 뺀 1 빼기 6분의 1 한 6분의 5가 돼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우리 이제 2번 그냥 읽어보고 바로 풀면 될 것 같아요. 비가 올 확률이 40%일 때 비가 올 확률이 40%라는 것은 몇이냐면 5분의 4란 얘기지. 10분의 8이니까 그거는 비가 오질 확률은 오지 않을 확률이 1 빼기 5분의 4가 돼서 몇이면 돼요? 5분의 1이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던질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동전을 던진다. 두 개를 던지는 경우는 앞뒤 총 4가지가 있어. 근데 모두 뒷면이 나올 확률 1면 모두 뒤가 나올 확률이야. 이런 경우 뭐야? 뒤뒤 한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4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럼 두 번째 적어도 하나는 그쵸? 적어도란 말이 나오면 됩니다. 적어도 하나는 앞면이 나올 확률. 자 2번 적어도 하나가 앞면이 나올 확률은 앞면이 하나 나와도 되고 2개 나와도 되죠. 그럼 반대로 모두 뒤인 건 빼면 되겠죠? 됐습니까? 적어도에 주시해야 됩니다. 여사건이라고 해. 반대 적어도 하나 앞면이니까 모두 뒷면이 되는 경우를 빼는 거야. 1 빼기 4분의 1 4분의 3은 적어도 하나는 앞면이 나온다. 이해됐어요? 너 잘 봐야 돼. 자, 그 다음에는 4번. OX로 답하는 3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OX로 같은 거는 2가지. 총 8가지가 나오겠죠. 적어도 한 문제를 맞힐 확률을 구하시오. 적어도 한 문제를 맞힌다는 얘기는 한 문제 맞춰도 되고 2문제 맞춰도 되고 3문제 맞춰도 되지. 그럼 뭐만 빼면 돼? 모두 틀리는 걸 빼면 되는 거잖아. 모두 틀리는 경우는 몇 가지야? 한 가지. 모두 틀리는 경우는 한 가지란 말이에요. 그럼 확률은 8분의 1이면 되겠지? 네. 그러면 1 빼기 8분의 1에서 몇이 돼야 돼? 8분의 7. 8분의 7이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그럼 우리 이제 153쪽을 한번 볼게요. 자, 1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합이 10 이상일 확률이다. 10 이상이라는 경우는 10인 경우, 11인 경우, 12인 경우잖아. 얘는 한 가지, 얘는 2가지, 3가지니까 더하면 총 몇 가지야? 6가지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럼 얘는 총 모든 경우는 36분의 6이 되니까 얘는 몇이 돼야 돼? 6분의 1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 3번 볼게요. 3번은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을 첫 번째 나온 수를 x, 두 번째 나온 수를 y라고 할 때 2x 플러스 y가 9일 확률을 목소합니다. 그럼 x가 1이면 돼요? 안 돼요? x가 1이면 얘가 2니까 7이 안 되잖아. x가 xy라고 했을 때 x가 2면 4니까 얘가 몇이면 돼요? 5면 되죠? x가 3이면 6이니까 3이면 되죠? x가 4면 y가 1이면 되겠죠? 이 3가지밖에 없겠죠? 그럼 얘는 총 36분의 3이 됩니다. 약분하면 12분의 1. 그 다음에는 5번. 5번은 넓이로 하는 거죠. 넓이로. 오른쪽 같은 원 모양의 화살에 자 원이 있는데 요렇게 했을 때 이 반지름을 우리가 모두 갖잖아요. 자, 색칠한 부분을 맞출 확률을 구하시오. 이 색칠한 부분을 맞출 확률을 내가 얘를 R이라고 하면 전체 넓이로 보면 되겠죠? 넓이는 전체는 3R의 제곱 파이야. 그럼 결국에는 9R 제곱 파이란 말이야. 그럼 색칠한 부분을 구하려면 어떻게 돼? 2R의 제곱 파이에서 빼기 R 제곱
파이를 빼면 3r제곱 파이가 돼야 되겠죠? 그럼 모든 경우는 9r제곱, 모든 경우는 9r제곱 파이고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3r제곱 파이니까 약분돼서 몇이 돼야 돼? 3분의 1이면 된다. 자, 이해됐어요? 자, 이거를 넓이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기하학적 확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7번 보도록 하죠.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 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1번 P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맞죠? 자, 2번. 자,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랑 일어나는 경우의 수. 2번도 맞는 얘기죠? 집중해야 돼. 3번 봅시다. 3번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마이너스 P이다. 3번은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 마이너스 P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P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틀렸습니다. 4번 P가 1이면 A는 반드시 일어난다. P가 0이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건 답은 3번이겠죠? 그 다음에는 9번 부모님을 포함한 5명이 가족의 일렬로 의자에 앉을 때 부모님이 이웃하지 않을 확률을 구합시다. 그러는 부모님이 있어요. 부모님이 있고 자녀가 A, B, C 이렇게 5명이 있어. 그럼 5명이 일렬로 줄 서는 경우는 몇이야? 모든 경우죠? 모든 경우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120까지. 자,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 부모님이 이웃하지 않을 확률이지. 그럼 일단은 부모님이 이웃하는 걸 해봐. 부모가 이웃하는 경우를 해볼게. 그럼 부모님 어떻게 돼? 묶어버리면 되겠네요. 그건 하나, 둘, 셋, 넷.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거기에 부모님이 자리 바꾸는 경우 2 곱하기 1이네요. 24에 하면 얘는 48가지가 돼야 되겠네. 그거는 이런 확률은 120분의 48. 약분하면 몇이냐? 4로 나누면 30분의 12. 6으로 나누면 5분의 2죠. 맞아? 자, 이거는 뭐야? 부모님이 이웃할 확률이잖아. 그럼 부모님이 이웃하지 않을 확률이니까 1 빼기 5분의 2 5분의 3 이러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는 11번 남학생 5명, 여학생 3명 중 2명의 대표를 뽑을 때 봐요. 남학생 5명, 떨어졌어. 자, 여학생. 자, 여학생 3명이 그래서 대표를 뽑을 때 대표를 뽑으면 순서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총 남학생 5명, 여학생 3명이니까 총 8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거야. 그럼 모든 경우는 8 곱하기 7을 2 곱하기 1, 왜 2 곱하기 1로 나눈지 알겠죠? 됐습니까? 그럼 7, 4, 28가지가 될 거야. 근데 여기서 봅시다. 적어도 한 명은 여학생이 뽑힐 확률입니다. 적어도 한 명이 여학생인 거는 여학생이 한 명이어도 돼, 2명이 되잖아. 그럼 적어도 그러니까 반대, 여사건. 모두 남학생인 경우는 몇이야? 모두 남자인 경우는 남자 5명이니까 5 곱하기 4를 2 곱하기 1로 해서 10명이면 10가지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얘는 모든 경우 28분의 10이면 여기는 몇 나와? 14분의 5가 되잖아요. 이거는 14분의 5는 모두 남학생이니까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여자가 1명 또는 2명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 빼기 14분의 5로 몇이 돼야 돼? 14분의 9가 돼야 된다. 이해됐습니까? 다 됐어요? 자, 숙제는 여기는 이 책은 우리 아까 계속 풀었잖아. 그래갖고 숙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야. 조금 해야 됩니다. 요 진도책은 154쪽까지. 진도책은 154쪽까지 있고 워크북은 피타고라스는 넘길 겁니다. 피타고라스는 넘길 거고 뒤에 경우의 수가 있을 거야.
경우의 수는 자 80쪽서부터요. 2장 85쪽까지 80쪽부터 85쪽까지 하셔요. 됐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 책 다 마무리하고 남는 시간에 이거 경우의 수나 이거 워크북 있지? 그걸 좀 더 할 겁니다. 됐습니까? 수고했습니다. 야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1시까지 와. 알겠죠? 자 수고했습니다.